대한민국 정부위원회의 수장인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수장인 박서군 위원장이 마두로 석방 시위에 참가를 했다고 해요. 네. 보니까 광우병 선동 때 최전선에 또 계셨나 봐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 정부위원회의 수장인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수장인 박서군 위원장이 마두로 석방 시위에 참가를 했다고 해요. 네. 개인의 자격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현직 지금 자문위의 수장이잖아요, 개혁위원회. 네. 이걸 어떻게 읽어봐야 될까요? 이거는 당연히 사임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개인 행동을 할 거면 예. 공직을 달고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애초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대개혁위원회라는 공산주의 냄새나는 조직을 만든 것이 이런 전문 시위꾼에게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을 것 물론 같습니다. 뭐 의도는 그건 아니었겠지만 사회를 좀 이렇게 변화해보자 뭐 이런 얘기였겠지만. 근데 그런 의도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 이재명이 성남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프로파간다하면서 예. 기본소득이나 뭐 토지 공개념 같은 공산 이념 내세우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하. 사회 대개혁, 사회 대전환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누가 봐도 북한 냄새, 중국 냄새 물씬 나는 그런 어젠다들을 밀어붙였는데, 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런 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알았어요. 이번에 예, 알았어요. 네. 예.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 보니까 이 전문 시위꾼이 또 그 직에 임명을 받은 거고, 또 개혁의 빛으로 뭐 이런 거 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칠순기념 영상을 이제 본인들이 또 직접 올렸는데 예. 보니까 광우병 선동 때 이제 최전선에 또 계셨나 봐요. 이분은 뭐 자주 등장하는 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효순 미선양 사건,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한미 FDA 반대, 광우병 촛불 시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사건 사망 사건, 사드 배치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전장현 시위,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 뭐 이런 거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좌파 운동권 내부 사무총장으로도 불린다라는 게 매일신문의 전언이네요. 이런 인물에게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위원장 자리를 줬다는 게 이 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 사람들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이거 다 허위라는 거 우리 정부가 직접 조사해서 우리 정부에 의해서 허위라는 게 밝혀졌고, 국회에서 이미 담당자들이 나와서 아무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 뭐 정부 인사들이랑 민주당 사람들도 횟집 잘 가잖아요. 일본산 네. 도미 뭐 이런 거 잘 먹는 것 같던데. 근데 뭐 일본에 집 있는 박영선 이런 사람도 본인들 서울시장으로도 내놓고 뭐 그랬으면서 도쿄에 집 있으면 도쿄시장 뭐 출마하시든가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이 해왔던 것들을 볼 때 광우병 선동도 실체 없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광우병 선동이 있었던 2008년에 태어난 친구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엄청 우습게 알아요. 그 광우병 선동했던 세대들을. 광우병 세대들이 어떻게 했냐면 의경들 죽창으로 찔렀죠. 눈 실명시켰죠. 그 구석에 몰아넣고 때렸죠. 그거 다 압니다.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그게 바로 극단주의자들, 극단 좌파, 극단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인 거고요. 뭐 일부 지금 이긴 했었습니다만. 네, 지금 이 시대 때 이미 태어난 지금의 10대, 20대들은 있잖아요. 극단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자라는 거지 극단이 아닙니다. 폭력 시위나 이런 거는 제가 전혀 없죠. 모든 게 거의 못 봤죠. 네, 모든 게 합법이고, 그리고 시진핑 얼굴 사진 찍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태극기 드는 걸 경찰이 주의를 주고 있으면서 대놓고 이렇게 반국가 세력들이 활개치고, 어제도 보니까 이제 총기도 들고 있더라고요. 네? 총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기름 가방이랑 총기를 들고 트럼프에 대해서 뭐 규탄한다라고 지금 이 반국가 세력들이 앞에 나와서 했었는데, 물론 뭐 모형이겠죠, 설마. 근데 모형으로 보기에는 이제 어제 방송에 다른 방송 다뤘는데요. 모형으로 보려면 이제 총기 끝에 플라스틱으로 이제 뚜껑 마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주황색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오히려 경찰이 제재해야 하는 극단주의 폭력 세력은 이런 공산 세력들인 건데, 그런 것들은 방관하고 태극기 드는 국민들 보고는 중국인들 불편해하니까 들지 말아라고 하는 이런 나라.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상황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는 인물이 지금 보니까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직이나 맡고 있다. 그런데 이분이 현직인데 마두로 석방 시위에 나갔다. 물론 뭐 국무총리실에서는 이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를 해도 위원회 활동이 저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약 50년간 이 짓만 해온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80년대부터 했으니까요. 40-50년간 40년 이상. 네, 이것만 해온 사람이 과연 단 한 번도 북한과의 접촉이나 그런 것 없이 자기 혼자 단독 행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공산주의 운동권 반미 운동 세력의 수장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16년째 한국 진보연대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 진보연대는 한미 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 기무사 해체, 정전협정 폐기, 이적단체 활동 보장 등 급진적 강령을 내세우고 있는 NL 계열, 그러니까 민족해방계열의 시민단체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데의 수장이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이라고 하면서 규탄 기자회견에 나갔다는 거지요. 근데 총리실에서 문제가 없다는 건데 이거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네, 이거는 노골적인 반미 선동하는 친북주의자가 네. 그리고 정말 이거는 보면은 그냥 반국가 세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상 자체는 간첩 정도가 아닐 겁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국무총리실 밑에 둔 것도 참 대한민국 공직이 이런 사람들 자리 하나 꿰차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김민석 총리도 예전에 반미로 인해서 굉장히 뭐 자기는 근데 친밀이라고 또 뭐 해명을 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총리실 산하에는 또 이런 분이 또 있으니까 과연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김민석의 형도 친형도 지금 동생이 국무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촛불행동 가가지고 반미선동 진작부터 했었거든요. 그거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김민석이라는 사람의 반국가적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본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장 임명에 아무것도 모르고 임명되게 두지는 않아요. 그러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사람, 이런 암적인 존재를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총리실 산하에 이 박서군 위원장만 이 마두로 석방 시위에 참석한 게 아니라요. 네. 지하철 탈 때마다 이게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공감하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장현 이게 전장현이 왜 뭔 소리야? 마두로 관련 시위에 참석을 한 거예요? 전장현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여긴 침공 및 주권 침탈 규탄 하면서 이게 박경석 상임 공동대표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 그 누구지? 이준석 대표하고도 토론했던 박경석 씨가 이거 미국이 베네수엘라 주권을 전면 유린했다. 마두로 대통령을 불법 납치해서 미국으로 압송한 것은 전대미문의 국가 납치 범죄이자 제국주의적 광기다라고 이런 기자회견을 같이 했다는데요. 근데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저 너무 웃긴 게 50년 전의 언어를 그대로 쓰시네요. 그래요? 너무 구태의연하고 제국주의적 관계 이거 무슨 북한 대변인인 줄 알겠어요. 북한에서 저는 되게 사실 익숙한 단어거든요. 근데 딱 북한에서 50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쓰는 표현이다라고밖에 안 보여지고 이런 말을 본인들끼리 그 블랙도만에 갇혀서 백날 외쳐봤자 메아리 쳐서 돌아가는 건 없을 겁니다. 본인들 귀에나 윙윙 울리는 거지 아무 영향력도 없이 본인들끼리 이렇게 쇼하고 사진 한번 찍는다고 해서 이게 우리 국민 여론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주권? 본인들이 뭐 베네수엘라 국민입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독재자로부터 해방됐다고 자유를 부르짖고 있는데 기뻐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뭔데 이런 단어를 함부로 남발하는 거예요. 일부 영상들이 물론 뭐 그게 다 베네수엘라 국민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자유를 향한 뭐 이런 몸부림 같이 이렇게 대다수는 자유를 반기는 분위기고요. 일부 베네수엘라 안에 있는 공산 기득권과 좌파 운동권 어느 나라나 똑같이 있어요. 그 사람 이런 권영국 같은 이런 사람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뭐 미국 규탄하니 많이 하는 건데 한국의 레거시 언론들의 국제부는 대부분 리버럴 성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때도 뭐 안 될 것처럼 본인들 희망 고문을 자꾸 기사로 쓰면서 악마화하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
보면서 좀 이상한 사람들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누가 봐도 트럼프가 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NI 포스트 영상을 제가 지금 PD님께 공유드린 게 있는데요. 예. 해외 주요 외신 언론들, 그러니까 이게 좌파 언론들 말고요. 예. 정상적인 우리가 중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외신 언론들 보도를 보면 예. 전 세계에 있는 베네수엘라인들이 기뻐하는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언론들이 그걸 제대로 보도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아하. 국민들이 지금 언론을 질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이재명이 마두로 닮았다고 그걸 정보 통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보 접근이 다 가능하거든요. 예. 중국처럼 아예 해외 인터넷도 못 들어가게 차단하는 그런 공산 국가가 아닌 이상 예.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장난이나 정보 통제로 국민 눈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영상들이 뭐 워낙 뭐 이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혹시 그 NI 포스트 영상 잠깐 볼까요? 보실까요? 네, 뉴욕 아, 포스트. 예. 네. 이게 노래가 나가면은 저희 저작권 문제 때문에 네, 이게 노래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다들 외치는 소리들이 지금 원래 깔렸고요. 저기 보면 할아버지도 스티커 여기 저기 딱 적혀 있는 저게 이제 스페인어로 자유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비발라 리버타 저렇게 돼 있는데 예. 저게 이제 자유를 이제 스스로 자유를 이야기하는 그런 구호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이런 구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란한 우리의 자유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베네수엘라인들을 지금 다 저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스페인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 있는 각국에 다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주요 매체들이 영국 매체도 그렇고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다 보도하고 있는데 한국 언론들은 이재명 정부의 눈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왜 자꾸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 대선 때 비하했던 거랑 같은 논리로 자꾸 그런 국제 기사를 쏟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칠레, 스페인, 뭐 많이들 가 있죠. 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네, 그리고 제가 재작년부터 저한테 가끔씩 이제 응원의 문구를 보내온 베네수엘라 청년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청년이요? 네, 한국어를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탄핵 정국에도 저한테 응원의 문구를 이렇게 길게 메시지를 써서 보내줬고요. 이번에도 보내줬는데 공산 독재자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이고 우리는 모두 기뻐하고 있다라는 걸 저한테 말을 해줬고 그리고 이 자유의 가치는 우리 우방국들이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도 공산 독재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청년이 그 청년은 사실 베네수엘라의 전성 시대를 살았던 청년은 아닐 거예요. 저랑 또래고요. 한국어를 공부를 하는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직접 이렇게 메시지도 여러 번 보내주고 이제 멸공이라는 것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이 베네수엘라가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부국이었었어요. 남미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그 부자 나라였었는데 이 독재 좌파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힐 정도의 상황들이거든요. 네, 친중 독재자였죠. 친중 공산 독재자. 그런 상황. 그런데 마두로를 지금 석방하라고 이렇게 총실 산하에 이 위원장, 기구의 위원장도 나서고 전장현의 상임 대표도 나서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전장현 대표는 이해훈 만나러 갔어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니까 예산 좀 저기 저 장애인 예산 좀 하라고 그랬는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해훈 찾아갔어요. 뭐 이재명 찾아가지 왜 이런지 모르겠는 게요. 중국 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기재부를 완전히 헐어버리면서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권한도 지금 청와대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요? 대통령실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뭐 직통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분 정도면 전장년이면 이재명한테 그러지 또 굳이 처로 강등된 곳에 장관한테 가가지고 뭐 요구를 하는지. 별로 이해는 안 되네요. 지금 뭐 본인도 지금 뭐 이해훈 후보자는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본인 앞가름하기가 지금 힘들 정도로 계속 반론 해명 자료가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전장현도 글쎄요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기여한 바가 더 클 텐데 반미 활동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기한. 헬렌 켈러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설마. 우린 교과서, 저희 때는 교과서에도 있었어요. 네, 근데 참 이분들 하는 거 보면은 예. 공산 독재 세력 하에서 예. 저 공산 세력 하에서 장애인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는 중국의 사례를 보면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공산 독재 사회에서 사실 장애인들은 굉장히 엄청난 예. 차별을 겪고요. 예. 살해도 당합니다. 이게 네. 참 끔찍합니다. 입에 그런데 담기 지금 어려울 정도의 장애인의 권익을 이야기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친중 활동, 친북 활동하고 공산 독재를 추종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애초에 장애인 물론 권익에는 관심이 반미 활동이죠, 뭐. 애초에 장애인 권익에 네. 관심이 없다는 거고요. 중국 같은 나라는요. 장애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 아이에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 거를 모를 수가 없을 텐데. 많은 사례들이 그래요. 북한도 네. 사실 예. 네, 그런 걸 만약에 안다면 예. 뭐 모른다면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예.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본인들이 약자를 팔아서 약탈자 행세를 해온 기득권들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반미 활동을 하는 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앞뒤가 맞지 않고 그리고 자유의 가치 없이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 누구든 예. 그 아무도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면 행복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권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권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지금 여기 서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공산당 독재 세력이 이제 완전히 군림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뭐 더 잘 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사람들부터 제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 시민들의 교통의 자유를 또 방해하시는 측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 본인들도 불편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불편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거 전장현은 시민들, 전 꼬리 같고요. 지금 보니까 진보당 같은 당들 지금 오늘 광화문 또 제가 걸어왔는데 거기 또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탄핵이라 그랬나 뭐 물러나라 그랬나 뭐 그런 거. 같이 한 당이 어디냐면요. 이 긴급 기자회견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및 주권 침탈 규탄 뭐 이거 한 게 어디냐면은 주미대사관 앞에서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뭐 이런 데들이 다 들어가 있대요. 진보당 뭐 당연히 뭐 다른 데서 또 뭐 하겠죠. 진보당이 주도를 하고 있고 진보당은 통진당 잔당입니다, 여러분. 통진당 잔당들이 그런 짓을 주도를 하고 있고 광화문의 그 교보문고에서 채널A 넘어가는 그 골목 있죠. 거기다가 걸어놨어요 현수막을. 지금. 네, 그런 걸 걸어놨는데 그런 거 허용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미 동맹에 금이 갈 수 있는 행태를 서울시든 뭐 경찰청이든 그런 거 방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중 관련해 가지고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뭐 얘기가 나왔느니 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왔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거는 현미 아닌가? 이게 그냥 미국이라는 우방국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세력들은 미친 세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좌파들이 국민들한테 중립인 척 눈속임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과거 리버럴 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배운 게 무슨 또 그런데 웃긴 게 리버럴 분들 보면 학위가 다 거의 미국에서 또 박사하신 분들이 또 좌파예요. 반미하시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국 중국 간의 무슨 패권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자유진영과 공산 세력 간의 대결은 항상 있었고 매일매일이 전쟁인데 자유진영 우방국 중에서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우리 우방국들이 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지 본인들이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야말로 제국주의에 찌들어 있는 거죠. 저는 저렇게 권리파는 사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권리를 말하는 저런 좌파들에 대해서 좌파 떨거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 사람들이 인권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적해야 할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티베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위구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홍콩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으면서 지금 국익을 해치기 위해서 저기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뭐 규탄한다.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슨 말도 안 되는 본인들이 이렇게 메시지 내는 거 아무 영향력도 없어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런 사람들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이 많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극소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소수자를 존중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의미 없는 존재들이고 보면은 국보법 위반 전과자들이고 그런 전과자들의 말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드리고 권리 얘기하고 인권 얘기하고 그런 걸로 본인 코스프레하면서 선민의식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예. 인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비판해야 할 국가는 중국이고 북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머리 위에 있네. 네.